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0일, 5월 달의 마지막 날, 오늘, 그렇게 코스피는 좀 빠졌지만, 코스닥은 좀 상승을 했죠. 그렇게 마무리를 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거는, 지금 빚이, 가계 기업 빚이 4,500조 원, 사상 최대. 이게 이제 3월 달에 금융 안정 상황, 그 한은에서 금융 안전 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GDP 대비 2.25% 상승, 2.25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해서 계속 신용 비율이라는 건 이제 대출이겠죠.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금리가 1.75%가 차이가 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6월 15일 3시 FMC에서 금리 인상을 0.25%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가 2%가 차이가 나면서 역대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가계와 기업의 빚의 발목이 잡혀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75%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민간의 빚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으며 사상 최대 기록. 그죠? 우리는 이제 3.5%죠, 3.5%. 그래서 2배를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2년간 번 돈을 전부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났다. 특히 여기 보시면 빨간 줄. 특히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빚 증가는 꺾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죠. 미국 실리콘밸리 파산 등에 따른 금융 불안성 확대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위험. 그렇죠. 이게 6월 달부터 이제는 롤오버를 안 시켜준다. 그냥 터지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전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 3월 달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업을 이제 한마디로 경고를 했죠. 그러면 이제 최근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죠. 5월 29일자 2년간 긴축해도 한국 가계빚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 GDP 대비 자신의 그러한 국가의 그런 GDP 성장률에 대한 우리나라가 빚이 제일 많답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가 꼬꾸라진다면 월가나 이러한 탐욕적인 금융 자본들은 어디 나라를 털어먹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털어먹을 확률이 지금 급증해서 막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 급증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한 이러한 빚더미에 앉은 가계기업 정부 완전히 쓰리아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가가 폭락해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쭉 제가 봤을 때 한 번 10% 이상 아마 빠지는 날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당장은 아니고 금융 시스템이 한번 망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겨울을 이제 그런 위험권은 가을부터 들어서는데 만약에 겨울을 잘 버틴다고 그래도 3월이 되면은 어차피 3월 안에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입니다. 그건 우리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IMF나 이런데 특히 그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다 미국 회사들이 잡고 이제 미국 회사들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특히 무디스사에서 한전의 그 신용 채권의 등급을 거의 위험 등급 바로 위 거기까지 강등을 시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 털어먹을 게 많죠. 우리나라의 이
공영화되어 있는 이런 공공적인 자원들, 전기, 한전 같은 거 털어먹으면 아주 대박이죠. 평생 진짜 엄청 먹고 살겠죠. 한전, 도시공사, 가스공사 같은데. 그런 거부터 뭐 하여튼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난방, 뭐 이런 전기,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관련된 것도 뭐 수처리,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해외 기업들, 또 금융 같은 것도 더 먹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털릴 확률, 우리나라가 털릴 확률. 누군가는 이 미국의 고금리, 인플레 수출,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에서 한마디로 무너져서 좀 털려야 되는데 그 털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자, 니네 수출도 안 돼. 지금 무역 적자가 14개월째야. 경상 적자도 이제 생길 것 같아. 경상수지도. 그리고 니네 지금 봐봐. 뭐 배터리도 지금 1분기부터는 적자잖아, 수출. 어? 다 개구라잖아. 니네 GDP 대비 세계 가계, 기업, 국가가 다 지금 빚더미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처참하게 무너질 확률이 높다. 제가 보는 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 패닉 상황에서 그 힌스버그의 그 금융붕괴의 역사에 보면 계속 이렇게 주는 거야. 너네가 망해야 돼. 근데 나중에 확인하는 거 언제다? 한 6개월에서 1년 후 가을이나 겨울 늦어져도 3월 안에는 이러한 참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이후에는 뭐가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최소한 30% 이상의 축소. 제조업도 축소, 다 잘라. 다 줄여야 돼. 그래서 대규모 파산과 이러한 뭔가 구조조정. 실업자들이 득실득실하다. 그 실업자들이 뭐 하겠어? 난 무인 가게를 털 확률이 높다고 봐. 배가 고프면 무인 가게 가서 그냥 집어먹겠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생기죠. 그래서 무인 가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심을 믿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내재적으로 그 금품을 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조성하는 게 돼요. 물론 CCTV가 감시를 하지만 앞으로 내몰린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무인 가게부터 털지. 아주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읽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4위, 기업 대출도 5.6조 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네가 번 돈으로 대출도 못 갚는,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이 20%가 넘죠. 네. 그래서 다 퇴출돼야 돼. 다 없애야 되는데 괜히 팬데믹이라고 해서 돈 보태주고 그래서 이어가는 회사들이야.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장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윤이 안 나면 다 없애야지. 자신들이 망해야지.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계속 세금으로 먹여주나?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나? 네, 그래서 그러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직장에서 안 잘리길 바래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종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제 환율을 조금 보면요. 오늘은 좀 올랐어요,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을 이제 이날 급등을 했어요, 이날. 우리가 이제 금리를 안 올린 다음에, 이날 급등을 했는데, 이걸 찍어 누르고 있죠. 네, 근데, 환율도 만만치 않아요. 환율. 어차피 가장 가장 한마디로 그 나라를 좀 심한 편으로 조진다. 뭔가 이렇게 갈군다. 뭔가 망가뜨린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환율이죠, 환율. 환율로 한마디로 아작을 낼 확률이 높다. 미국 애들은 강달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이시언 시스템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이런 갭을 메꾼다. 그래서 내일은 또 빠지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다가 약간 횡보하고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한번 강하게 들어왔다가 이제 드론 테마로 이렇게 상승했는데 다시 여기까지 빠지겠죠. 그죠? 여기 어디까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하락 구간은 벗어난 것 같아요. 이 하락 구간은 벗어나서 위로 상승할 확률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제이시연이 드론 테마로 바닥을 탈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꼭 하락하다가 이런 바닥에서 좀 일정 기간 횡보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급등을 주면서 누군가 모았던 시세 차익을 다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흐르는 거야. 이제 또 빠진다고. 그죠? 근데 여기 어디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 제이시연이었습니다. 네. 대잡주의 대표주인 원풍물산. 원풍물산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급등을 했는데, 왜 원풍물산이 급등을 저는 좀 새롭게 보냐면요. 뭐 원풍물산은 이제 미국의 그 신약회사가 임상이 거의 끝나가죠. 그게 잘 되면 얘네도 뭐 초대박이 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주식을 그러한 거를 우선 세력주죠, 전형적으로. 한 돈 10,000원까지 한번 뻥튀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관리 종목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는 어차피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뭐 수익이 나야 뭐 옷 땡 처리해갖고 조금 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비전은 없다. 다만 이제 그런 걸로 한번 10배 뻥튀기를 해먹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세력주가, 대표적인 세력주죠. 이런 잡주, 이런 세력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이 끝물이지만 그만큼 이러한 뭔가 잡주들, 아직까지 못한 잡주들 있죠. 그런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거죠. 그죠? 급등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원품물산이 그러한 이제 뭔가 지표가 되죠. 하나의 지표. 그래서 완전 바닥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뭐 나중에 이런 데까지 가도 뭐 4~5배 먹는 거죠. 그죠? 원품물산이 바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도 오늘 좀 급등을 했죠.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 체성 분석기. 여기 보시면 셀바스 헬스케어 211억 규모의 체성 분석기 포괄 공급 계약. 요거에 대해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시총 대비해서 더 이게 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 찍고 딱 떨어졌죠. 이런 거는 이제 단발성 재료로 이 주식이 이 모멘텀을 갖고 쭉 간다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차트를 봐도 벌써 그거 이전에 뭔가 이 AI 관련된 그런 걸로 여기까지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가기는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좀 애매해요. 그냥 한번 기사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파맵신, 이중항체 테마, 카트 T 관련된 회사. 우리가 이제 파맵신을 잘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앱클론도 이걸 갖고 지금 요번 주나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예, 이것도 조정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양봉이 바닥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물론 조정이 좀 와서 이런 데서 지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지가 나온 다음에 재상승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정이 심했네요. 그리고 한번 주봉을 보시면 더 확실하죠.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 긴 횡보를 엄청 오래 갔죠. 거의 얼마예요? 거의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런 선들을 보고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파맵신도 끼가 있죠. 시청도 작아졌죠, 많이.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긴 있어요. 이 황반성, 요게 계속 나오죠. 항체. 국내 일상 승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황반 변성 항체, 국내 일상 승인, 기존 치료제 한계 극복. 뭐 그렇습니다. 일상을 승인 받았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인구 노령화로 인해 여기 증가하고 있대요. 황반 변성 망막의 노화로 인한 실명, 눈에 대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포로노이가 역시 예상대로 4,000원 초반까지, 4만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죠. 포로노이는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파도를 타서 이 고점을 뚫을 겁니다. 이 고점을. 10만 포로노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런 조정 구간이 있어야지만 다시 매집을 좀 여기서 한 다음에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횡보하면 다시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포로노이는 아직도 쌉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평선을 아직 못 찍었죠. 정확히 보면은 이제 요 선을 좀 찍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조금 더. 그죠? 찍는 날. 그럴 때 매수해서 한번 또 10만 원을 요번에 보고 뛸 수가 있으니까 10만 볼은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이수페타시스 다층 기판, 그죠? 그 기판에 대한 그 이제 수요, 데이터 센터나 뭐 AI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매출이 급성장할 거다 해서 지금 나왔는데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그죠? 오늘 고점징은 나왔고 내일 한번 또 올릴 수 있는데 내일의 관건은 뭘까요? 요 꼬리를 못 넘으면 시세는 끝났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증권사에서 14,000원 정도 예상가를, 목표가를 했는데 오늘 거의 16,000원까지 갔죠. 물론 한 번 더 이제 지금은 과열 구간인데 주식은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과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는 위치예요.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는 단타의 영역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주식을 뭐 장기 보유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떨어진다, 나중에. 그렇지만 아직은 단타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떨어져서 어느 정도 어디에선가 바닥을 지지하는 게 나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장기 보유를 해야죠. 그죠? 뭔가 그런 지점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장기 보유할 가격은 아니고 단타로 또 한번 갈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도지 만들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윗꼬리를 또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의 영역으로 이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걸 11,000원부터 만원, 11,000원대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만원대. 요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때 하고, 요때 얘기 많이 했죠. 요때하고 요때.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뭐 좀 수익이 나신 분이 있으면 좀 커피 한 잔 해주셔도 될 것 같은 가격이에요. 네, 그 다음에 텔레필드,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인데요. 오늘 좀 상승을 했죠. 네, 되게 지저분하네요. 아직도 지저분하죠. 물론 이제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그럼 좀 지저분해요. 일봉을 보면 참 지저분하죠. 한번 주봉을 보면 또 조금 나을까요? 주봉을 봤을 때는 바닥을 엄청 다지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이런 주식이 이러한 상단 밴더, 뭐 대충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상단 밴더를 뚫은다면 물론 여기에 이제 저항선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하게 가려면은 이걸 뚫어야 돼요. 이런 걸 뚫어줘야지만 길게 쭉쭉쭉 갈 수 있죠. 그 전까지 이 구간들에서는 매물대도 많고 좀 다이나믹하지 않게 그렇게 큰 수익을 줄 구간은 아니에요. 텔레필드였습니다. 네, 이제 로봇주에 대한 좀 기사를 좀 한 두 개만 볼게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로봇주 모멘텀이 온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이거를 이제 뭐 KB증권 보고서에서 특히 5월, 6월에 정부가 내놓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이렇게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뭐 삼성전자 얘기도 나오고 대기업의 로봇 산업이 진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산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라는 것, 요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월 달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내용을 좀 보시면 지능형 로봇 개발 촉진법, 요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요거를 이제 지능형, 법적 안정성 확보와 로봇의 실내외 이용 허용을 위한 기반, 한시법이었는데, 요걸 지능형 로봇법으로 영구법으로, 이제는 로봇이 뭐 실내 또는 아니면 안전운전 인증, 뭐 체험, 보험가입 의무,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법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 로봇주의 반등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6월, 7월, 특히 5월 달에는 지금 아직 못 갔는데 로봇주가 추가해도 다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간 주식들 중에 재료가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꼭 봐야 됩니다. 로봇주 조금 볼게요. 그 6월달 첨단 로봇 지능법과 맞물려서 2조 대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을 해요. 6월 중 코스피 상장 예비 청구. 그죠? 두산 바케디브 7년 만에 IPO.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티즈가 우리나라에서 이 협동 로봇 있죠? 이 협동 로봇 1위예요, 1위. 협동 로봇은 뭐죠? 이 로봇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로봇팔 있죠? 이 로봇팔 관련돼서 이게 사람하고 협동을 해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많이 만들죠. 예. 그래서 6월 달에 이런 로봇에 대한 큰 이벤트가 있어요. 코스피에 상장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두산 로보티스는 두산그룹이 99%를 보유한 합동 로봇이고, 2018년 이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세계에서는 5위예요. 세계는 5위, 우리나라는 1위예요. 협동 로봇 부분. 그래서 협동 로봇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으로 사람과 함께 작용하면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로봇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그래서 6월 달에 로봇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주가가 뭐 빠지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 로봇주 조금 몇 개만 볼게요. 그래서 6월달 로봇주들을 꼭 잘 보셔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6월달 로봇주. 먼저 해성 TPC는 어제 이런 매수가 있죠. 물론 오늘은 빠졌지만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식들은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많이 뺐죠. 그래갖고 이게 또 신규주예요, 신규주. 그래갖고 얘는 또 사이클로이드 대형 기계나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죠. 거기에서 기술력이 괜찮다 이거지. 그죠? 요번 달에 어쩌면 뭔가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월봉을 볼까요? 그죠? 월봉 보면 굉장히 좋잖아. 이거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좀 횡보하고 5일선을 회복했죠? 네. 5일선 찍으면 다음 달에 쭉쭉 하나든 두 개든 두 달에 걸쳐서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얘 꼭 사야 돼. 꼭 사라고. 조금이라도 사도. 월봉을 이렇게 끝내려고 어제 상한가를 간 거야. 찍어주잖아. 사라고. 돈 벌려면 6월달에 로봇주. 이런 거 사야 돼. 한 달에 걸쳐서 쭉 올릴 수도 있고 두 달에 걸쳐서 올릴 수도 있겠지. 얘 상장가만 가도 얼마야? 지금 현재가의 3배야, 3배. 3배. 3배! 정신 차리고, 돈 좀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이런 거 사주라고. 월요일도 빠질 수가 내일도 빠질 수가 있어. 왜냐면 월봉에 엔카를 박아야 되잖아, 엔카. 이 5일선과의 이 이격이 약간 있잖아. 그래서 조금 빠질 수는 있어. 많이는 안 빠져. 조금 빠지겠지, 조금? 아주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요렇게 엔카를 박으니까. 응? 사시라고! 해성 TPC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로메카도 한번 보죠. 유로메카도 자꾸 대격하고 뭘 계속 하죠. 그래갖고 얘도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이 행복 구간이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한번 뻥 뛴다고. 그럼 다시 눌렀다가 뻥 간다고. 이런 것도 사야 돼. 2차 상승이잖아. 횡보 많이 했잖아. 주봉으로 볼까요? 이건 전형적인 상승 주식이죠. 그죠? 5일선 딱 찍고 계속 가고 있죠? 언제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기울기는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사라고. 지금 이제 아진산업부터, 이수페타시스, 안정적으로 계속 먹었죠. 이제는 뭐죠? 로봇주라는 거죠. 해성 TPC, 유로메카. 자, 물론 로봇주가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흔드는 거야. 근데 우리 격언도 있잖아. 로봇 테마라고 불렀지, 테마. 지금은 뭐가 됐어, 이 테마가? 로봇 산업이 됐죠. 그러면
테마가 산업이 되면 주가가 평균 10배가 올라. 지금은 이제 산업이 된 거야. 정책주라고 촉진법 만들어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제 로봇도 막 돌아다녀도 되고, 보험도 가입되고 다 되는 거라고. 로봇이 확장할 수 있는 길을 국가에서 빵 열어주면서 이제 지원금도 쏴주겠지. 그죠? 네. 그리고 기술도 계속 개발하겠고. 그죠?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 거품. 거기다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한다. 협동 로봇 쪽이 좋아진다. 이런 레파토리가 안 생각나? 그럼 주식하지 마. 자, SPG 한번 보죠. SPG 한번 보죠. SPG도 자, 이 주식들이 좋은 주식들은 다 이런 식으로 와 대박주들의 형태를 그리고 있어. 그죠? 언젠가는 이게 나오겠지. 안 보여? 하여튼 좀 생각 좀 하십시오. 네? 주식들이 당장 안 오른다고 해서 안 오르잖아요. 그게 아니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얘는 여기서 이제 꺾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냥 꺾으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래. N자형 비슷하게. 자, TPC 글로벌. 얘도 실적은 안 좋지만 순자산이 너무 좋고 그래서 얘도 막 뻥뻥 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주식들. 그죠?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 이게 다 매수야. 매수라고. 힘들어. 로봇주들 조정 심하게 줬죠. 이제 좀 반등을 줄 때가 됐어요. TPC는 근데 차트는 그렇게 좋지 않네. 이거 보면 월봉만 괜찮네. 월봉만 그런 대로 누군가 계속 차트를 그리고 있어. 그죠? 5일선에 닿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쭉 메꿔줘야지. 하나, 두 개나 이렇게. 그죠? 괜찮아요. SBB테크. 얘는 원체 많이 올려갖고 여기서 횡보기간을 좀 오래 두고 있죠. 얘 도지도 나왔다. 도지 나왔죠. 내일 또 이거 쏘는 거 아니야? 야, 쏠 수도 있어. 이거 잘 보세요. 쏠 수도 있어. 쏘면 이거 한번 또 갔다가 또 상한가 갔다 그 다음날은 빠지겠지만 어쨌든 단타! SBB테크 단타! 단타예요. 그럼 한번 주봉을 좀 볼까요? 그죠? 얘도 근데 이렇게 많이 상승한 주식들은 보시면 되게 어렵게 돌려. 돌리긴 돌릴 것 같지 않아요? 돌릴 수도 있는데 얘는 꼭 이걸 넘어야 돼. 이걸 못 넘으면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으면 많이 못 가죠. 그럼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 SBTech 원체 이제 소문이 많이 났잖아. 기술력이 있잖아. 이 하모닉 감속기, 소형 감속기가 일본의 기술을 따라했다. 그리고 이제 양산은 겨울이기 때문에 뭐 미리 붙일 수도 있지만 그 시세가 여기서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수렴할 수도 있어요. 얘는 어쩌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KPC도 한번 보죠. 얘도 뭐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죠. 그죠? 계속 여기서 이제 힘을 계속 모으고 있죠. 이렇게 갔다가 못 가다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쭉 갈 수 있는 그렇게 힘이 모이고 있어요. 뭔가. 주봉을 볼까요? 그죠? 얘도 괜찮네. 이런 주식들 무섭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오랜 기간 주봉상에 거의 한 8개월 횡보했어. 8개월 동안 횡보했어. 이거 딱 찍으면 딱딱딱 그죠? 괜찮아요. 얘도 괜찮죠? 주봉 보면 괜찮네. 지금 보시면 해성 TPC, 유로메카, SPG, TPC 글로벌, KC피드 이렇게 해줬네. SBB테크는 수렴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얘기할게요. 종목이 한 30까지 넘는데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을 감속기, 수익이 잘 나는 그리고 로봇에서 비용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감속기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주로 뽑은 거예요. 자, TPC도 안 가죠? 안 가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차트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어차피 얘도 협동 로봇이잖아요. 수입하잖아요. 협동 로봇을.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터 그거에 대한. 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거지. 얘는 이렇지만 여기서 그냥 쭉 횡보하지 않고 꿀렁꿀렁 된 것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봉상,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어, 월요일. 그죠? 막, 발표를 막 해. 그러면서, 기다려야지, 이제 사서. 그죠? 예. 평화산업. 오늘 기사가 났죠? 예, 방산 관련주. 오늘 우주발사체 발표해서 막, 아침에 막 혼란스러웠죠. 평화산업은 차량용 방진 부품, 에어 서스펜스 부품, 호스부호 등 방산산업용 특수 부품 등을 제조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주면서, 소형 자동차 부품 주면서, 방산에도 납품을 해서 방산 주식도 된다. 그래서 오늘 평화산업이 좀 상승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봉을 보시면, 그죠? 얘도 뭐 그렇게 많이 간 건 없어요. 많이 간 건 없습니다.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려 맞았는데, 힘은 모이고 있죠. 이런 주식이 또 가면 또 잘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주봉상 보면은 이제 계속 여기를 못 두네. 여기를 못 뚫고 계속 맞고 떨어져요. 사실은 이 주식은 이제 여기를 뚫었을 때 그때 진정한 상승이 나온다. 그렇죠? 평화산업 아직 시세를 크게 많이 못 줬어요. 네, 평화산업이었습니다. 네, 아진산업을 저는 뭐 오늘 정리를 했어요. 네, 정리를 했고 다시 들어가려고. 다시 조금 길어지네요. 생각보다 차트가 길어질 것 같아요. 21선을 찍어야 되고 조금 이제 횡보를 하기 때문에 한 2, 3주 후에 다시 매수를 할까 아니면 하여튼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월봉을 봐도 5일선과 이격이 좀 길죠. 예, 그래서 조금 초에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조정이 나와서 좀 이격을 메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정리했어요. 우선 정리하고 다시 뭐 여기나 여기서 들어가자. 여기나 여기서 들어가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진산업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은 났어요.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6,400원대 정리할 때 다 할 걸 반을 괜히 남겨뒀네. 후회는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본 뷰가 틀렸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일봉이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그냥 계속 흘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후퇴. 다시 진격은 나중에. 네, 오늘은 좀 로봇을 좀 특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앱클론도 꼭 매수하시라. 꼭 매수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 왔어요. 다음 주 안에 뭐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그죠? 앱클론, 임상학회 나가서 좋은 결과, 또 기술이전,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앱클론도 엄청 여기서 조정이 심했죠. 양봉. 그죠? 이제는 가지 않을까? 네, 가지 않을까? 앱클론도 별을 많이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 매수하시면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세요. 네, 이미디스도 조정이 끝났죠. 네, 2,000원, 1,000원짜리 이제 스톡옵션인가요? 스톡옵션인가? 그게 나오죠. 그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네, 더 올릴 것 같아요. 요거 뚫으면은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대신 올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왜냐면 스톡옵션 할 때는 다시 빠지기 때문에 요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스 조정은 끝났고요. 더 올릴 것 같아요.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폴라리스 우노나 아비코전자, 특히 아비코전자는 DDR5 그게 매출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아비코전자도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지면 금요일 날은 꼭 방송을 해드릴게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로봇주만 해도 엄청 줄인 겁니다. 6월은 로봇주, 네, 거기다가 또 뭔가 이런 재료주들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아진산업,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또 로봇주 중에서 해성 TPC들, 유로비전이들, 또는 이비지스들, 뭔가 에클론이든, 뭐 폴라리스 우노든, 뭐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6월달도 열립니다. 6월달도 큰 수익 내시고, 항상 보따리는 언제든지 쌓아야 된다. 특히 6월부터는 조금씩 위험이 가중된다. PF 대출이 롤오버가 안 되면서 부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폭망은 없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